1351년 12월 원나라에서 오랜 볼모 생활을 끝낸 왕이 고려에 돌아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 곁을 떠나 오랜 세월 원나라에 살았고 오랜 좌절 끝에 1351년 10월 원의 책봉으로 왕으로 즉위하지만 그는 결코 원의 허수아비가 될 생각 따위 1도 없었고 돌아와서 대대적인 친원파 숙청과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가 바로 왕전으로 고려의 마지막 불꽃이자 희망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1330년에 충수광과 공원왕후 홍씨의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1341년부터 원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했지만 유달리 총명의 주목을 받고 아버지 충수광은 막장행각거리는 장남에게 질려 한때 재상 윤택에게 강릉대군 왕전을 부탁했지만 결국 태자교체를 포기합니다. 형인 충혜왕이 결국 막장행각으로 폐위된 뒤 왕위 후보로 거론되지만 결국 장조카가 충목왕으로 즉위합니다. 충목왕이 유절하자 다시 물망에 오르지만 작은 조카가 충정왕으로 즉위. 이때 수많은 가신들이 짐 싸서 빤스런 해버리니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원나라 황족 위왕의 딸 노국공주와 결혼하며 때를 기다리니 충정왕이 어려 고려가 엉망이라 판단한 원나라에 의해 결국 삼수 끝에 왕이 됩니다. 이렇듯 힘들게 왕이 된 그는 권력의 향방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즉위한 공민왕은 태조 왕건의 정치를 부활시키겠다는 모토를 내걸며 무일의 치를 강조합니다. 무일의 치를 간단히 말하면 부지런하고 검소한 걸 말합니다. 왕은 서연을 부활시키고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며 동시에 억울한 일 없도록 송사에도 관여하며 관리들의 기강을 잡고 서서히 반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왕은 먼저 몽골풍을 일수하고 인사권을 독점한 정방을 폐지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친원파 권문세족은 길길이 날뛰고 이 중에서도 유독 날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공민왕의 측근 조일신입니다. 끝까지 공민왕을 보좌한 자들은 왕이 즉위하고 공신에 책봉되니 이들이 연저수종 공신입니다. 고려에 기반이 없고 미약했던 왕권을 강화하고자 이들을 중용해 요직에 배치하는데 이들은 평민부터 친원파까지 포함됐고 조일신은 그 중에서도 골수 친원파 가문 출신입니다. 공민왕의 개혁은 이들 때문에 시작부터 꼬입니다. 심지어 조일신처럼 개혁에 브레이크를 걸지만 왕은 이들을 버릴 수가 없었고 조일신은 개혁 세력의 좌장 이재용과 거듭 충돌하며 정방 문제로 왕과 불편해지던 상황에 반란까지 일으키는데 이 반란은 이런저런 논란이 많지만 결국 왕에게 민폐만 끼친 뒤 진압됩니다. 그는 고려의 친원파에 거두 기철과도 충돌해 그를 제거하려다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원의 간섭이 강해져 개혁은 일시 중단됩니다. 결국 5년 동안 눈치를 살핀 왕은 신이 쿠데타를 일으켜 기씨 일족을 숙청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함과 동시에 옛 관제 복구를 선언, 동시에 군대를 보내 원나라에게 상실한 쌍성총관부와 서북면 일대를 수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개혁 드라이브를 실행하지만 이번에 외세가 개입해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합니다. 바로 홍건적입니다. 공민왕 8년부터 시작된 홍건적의 침입을 수차례 격퇴했지만 공민왕 10년의 2차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당하고 왕은 안동까지 피난을 갑니다. 권문세족의 토지견병으로 국가재정과 행정이 막장이니 빠른 군동원이 힘들어 대응에 실패한 겁니다. 결국 왕은 원의 외교적 지원을 위해 정동행성을 복구하고 정세훈 등 군 지휘관들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줘 20만 대군을 소집해 홍건적을 격파하지만 또 다른 참극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왕은 20만 대군이 개경을 수복할 때 기쁨과 걱정을 동시에 느낍니다. 장수들은 인망 높은 역전의 명장들, 이들이 무신정된 2탄을 찍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왕의 의심을 이용한 김용이 안우 이방실 김득배에게 왕명을 사칭해 총사령관 정세훈을 암살하라 명령하고 이들에게 누명을 씌워 처단한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죄가 들통날까봐 왕까지 시해하려다 실패해 처형된 김용의 난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여러 논란을 낳았는데 왕이 장수들을 두려워해 김용을 시켜 제거한 뒤
자기도 입막음을 당할까 두려워한 김용이 선수를 쳤다는 썰이 있습니다. 왕은 의심이 많았고 일처리에도 신하들 말 안 듣기로 유명했는데 이런 독단적이고 편집증적인 성격 탓에 그는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시 가차없이 숙청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폐위된 조카 충정왕을 제거하고 국방을 회복한 장군 인당도 지휘권 다툼으로 왕의 측근을 해치우자 원나라에 대한 외교적 해명을 위해 처단해버립니다. 조일신의 난도 왕이 배우라는 썰이 사실상 유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하들은 왕을 내심 경계했고 이는 공민왕의 개혁 실패 원인의 한 요인이었으며 말년에 갈수록 이런 성향은 노국공주의 서거로 더욱 심각해집니다. 1365년 노국공주의 서거는 통렬한 타격이었습니다. 세상천지 믿을 게 없던 왕은 더욱 극심한 고독과 절망에 빠지고 정치의 뜻을 잃지만 한 승려를 대안으로 내세웁니다. 바로 신돈이었습니다. 왕은 개혁 세력인 신진사대부들조차 믿질 못했습니다. 그들도 결국 세월이 지나면 권문세족과 다를 바 없다 여겼기 때문이죠. 해서 뒷배없는 식견 있는 승려 신돈을 내세워 개혁을 주도한 겁니다. 그러나 이는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권문세족부터 사대부까지 모두 반발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웬 듣보가 왕의 사부가 되더니 얼마 안가 최고재상자리까지 꿰차며 섭청을 하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심지어 신돈에 대한 암살 음모가 빈번하자 신돈은 잔혹하게 반대파를 숙청하니 조정은 공포의 도가니가 됩니다. 또한 신돈의 개혁으로 민심이 신돈에게 쏠리기 시작하자 왕은 친정을 선포하고 그를 숙청하니 결국 다시 개혁이 실패합니다. 왕은 점점 폐인이 되어갑니다. 노국공주 영정에서 울기만 거듭하고 영정공사에 집착해 공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와 백성들은 왕을 원망합니다. 거기다 호의를 명목으로 자제위를 만들어 숱한 난행을 저지릅니다. 가끔씩 조정에 나오거나 시찰에 나서 신하들과 무장들을 닥달하고 엄벌하지만 공민왕의 난행을 익히 하는 신하들에겐 회의감과 염증만 느끼게 할 뿐이었습니다. 같이 어울리는 자제위들도 염증이 나긴 마찬가지였죠. 1년 내내 휴가도 없이 왕을 시중들며 그들은 지치기 시작하고 그러던 차에 자제의 홍윤과 후궁의 불륜을 감추고자 왕이 술 취한 척하며 이들을 제거하겠다고 떠들어대니 이걸 들은 내시 최만생과 홍윤은 선수를 쳐서 왕을 침전해서 시해해버립니다. 이때가 서기 1374년으로 공민왕의 나이 45세였습니다. 고려사에서 평하길 왕은 시기질투가 강해 신복 대신이라도 권세와 인망을 얻으면 모두 처단했다 하지만 이는 어찌 보면 불가피했습니다. 원간섭기 동안 세력을 키운 권신들을 상대하고 개혁을 위해 그는 왕권을 강화해야 했으며 권력의 향방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일정 부분 개혁을 망치더라도 측근을 기용해야 했습니다. 시대 또한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원명교체기로 국제정세는 혼돈의 카오스였고 외구의 창궐로 국토는 초토화된 상황. 그러나 그는 왕이었고 주변의 인물들을 포용하며 신뢰와 의심 속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지만 그러질 못했기에 결국 실패한 것입니다. 그의 성품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 상황이 안 좋았고 모든 걸 상황 탓으로 돌리기엔 그의 모자란 인내심과 포용력 또한 심각했으니 공민왕의 삶은 그야말로 한편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극적이며 파란만장했던 공민왕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